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엑셀 사회 분석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사회는 2019년 상시 1회 문제고요. 이 문제를 2021년 출제 기준에 맞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자, 분석 작업은 피벗 테이블과 그 외의 나머지 세트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 먼저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자라는 말과 외부 데이터 원본을 이용하자라는 말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외부 데이터 원본은 주로 텍스트 파일인 경우에 피벗 테이블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이라는 건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자 그랬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번 문제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할 건데 사이트 운영비라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져오자 그랬습니다. 자, 가져올 건데 여러분들이 밑에 그림에 피벗 테이블 위치를 보세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A3번지가 기준 위치예요. 그러면 메뉴 들어가기 전에 A3번지를 먼저 선택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야 나중에 잊어버리더라도 이 자리를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데이터 메뉴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액세스 아니라 그랬어요.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자, 여기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자, 예전 형태로 모양이 뜬다 그랬죠. 아주 옛날 방식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갈 때 자, 드라이브 선택하고요. 내가 해당되는 위치에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줘야 돼요. 위치 자체에서. 해서 내가 만약에 바탕화면이다. 그러면 C 드라이브의 관리자에서 데스크탑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C 드라이브에 OA라는 폴더로 가겠다 그러면 C 드라이브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놓고요. 거기서 OA를 찾아줘야 됩니다. 시험 칠 때는 OA 폴더죠. 자, 해당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주세요. 위치가 정확하게 찾아져야지만 데이터 파일이 뜰 거예요. 자, 보이죠? 자, 여기서 뭘 찾나 그랬냐면 사이트 운영비라는 걸 찾자 그랬습니다. 사이트 운영비라는 걸 찾아서 열어주면은 그 안에 사이트 비교라는 테이블이 있다 그랬어요. 테이블을 열어주면 그 안에 필드들이 나올 건데 그 필드 중에서 세 가지만 가져오자 그랬습니다. 자, 개설일 더블 클릭, 쇼핑몰, 그리고 DB 운영비 세 가지만 가져왔는데 순서가 맞아야 되겠죠. 만약에 순서가 틀리다 그러면 선택을 하고 위아래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두 번째 조건에 대한 필터가 있는데 대부분 없지만 얘는 있어요. DB 운영비가 20만 이상이다 그랬습니다. DB 운영비를 선택하고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겠죠. 20만 넣어주면 됩니다. 정렬하자는 말 없죠. 통과. 자, 끝냈을 때 화면이 이렇게 뜨죠. 우리가 A3번지를 선택하고 갔기 때문에 위치가 A3번지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해주고 가는 게 편해요. 나는 표를 만들 게 아니라 뭘 만들 겁니까?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고쳐주면 됩니다. 그대로 확인이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A3번지부터 피벗 테이블 위치가 떴는데 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저 위치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위치를 잘못 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만들기 귀찮으니까 자, 위에 보세요.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이라는 곳에 보면 피벗 테이블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면은 내가 현재 위치를 기존 워크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자리 하고 싶다. D2번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되죠. 자, 다시 나는 A3으로 하고 싶다. A3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벗 테이블이 여러분들이 잘못 만들어졌을 때 위치가 잘못되었을 때 분석의 피벗 테이블 이동이라는 걸 이용해서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줍니다. 그럼 이 피벗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될 게 잘 먼저 해줘야 될 게 레이아웃 설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뭘로 하자 그랬습니까?
개요 형식으로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모양이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빼먹지 말고요.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꿔놓고요. 자, 요걸 참고해서 그림을 참고해서 가져오자 그랬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자, 밑에 약간 왼쪽에 내려와 있는 게 개설일 보이죠? 이게 행이고요. 얘보다 오른쪽으로 한 칸 올라와 있는 게 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게 값인데 값이 하나일 때는 이렇게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행에는 개설일, 열에는 쇼핑몰, 값에는 합계 DB 운영비가 들어와 있다라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개설일을 끌어서 행으로, 쇼핑몰을 열로, DB 운영비를 합계로 끌었어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개설일 필드를 그룹을 지정하고 DB 운영비는 셀 서식에서 기호 없는 회계 형식을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자, 개설일 필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월 그룹이 돼 있죠.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내가 가져오지 않은 필드인 월이라는 게 필드 목록에 하나 추가되어 있을 거고요. 행에도 월이라는 게 하나가 추가되어 있어요. 자, 이건 2016 버전만 이렇습니다. 예전 버전은 이렇게 월이 추가가 안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월이 아니라 나는 요 날짜별로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4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30일 간격으로 그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월 개설일에 지금 개설일 데이터가 없이 월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이 월을 기준으로 작업하면 됩니다. 개설일을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거기 때문에 한 칸만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관계 없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칸을 해주는 게 좋겠죠. 첫 번째 칸 선택해 놓고요. 한 칸이라 그랬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가면 자, 이렇게 들어와요. 나는 월이 아니고 뭐를 하겠다? 일을 하겠다 만들어 놓고요. 시작일이 4월 1일이에요. 끝나는 날짜는 7월 29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돼요. 그럼 날짜 간격이 4월 1일에서 30일까지니까 30개죠. 그래서 날짜는 30일로 모으겠다. 확인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룹을 만들어 놓고요. DB 운영비의 형식을 지정하려면 여기 값 필드 설정에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합계 DB 운영비라는 곳에 클릭을 하고요. 값 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 회계를 할 건데 기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이죠? 우리나라 통화 기호는 없이 세 자리마다 쉼표만 나타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뭐 하자 그러냐면 비어있는 셀, 여기 빈칸이 보일 거예요. 비어있는 셀은 별 2개, 그리고 레이블이 있는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게 요런 것들 가운데로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뜻인데 쟤네들이 어디 있냐면 분석의 옵션에 있어요. 자, 분석의 옵션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체크를 하고요. 비어있는 셀에 별 2개 가자 그랬습니다. 별표 2개. 보이죠? 모양이 달라져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우리가 만들어진 그림이랑 실제 문제 그림이랑 똑같아요. 그죠? 보이죠? 얘랑 요거랑 지금 동일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뭘 하자 그랬냐면 4월 필드에 요 자리가 4월이죠. 4월에 종합 쇼핑몰 자료에 대해서만 별도의 시트에 데이터를 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트명을 4월 종합 쇼핑몰로 지정하고 분석 작업 1번 시트 앞에 위치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벗 테이블은 분석하기 위해서도 많이 쓰이지만 데이터를 다른 시트로 빼서 복사해서 모으는 용도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 기능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데이터에 4월 날짜의 종합 쇼핑몰이 데이터 자리, 숫자 있는 데이터 자리입니다. 제목 아니에요. 데이터 자리 선택을 딱 해놓고요. 요게 4월이거든요. 그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따로 시트를 빼요. 데이터가 여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뺍니다. 그럼 요게 칸이 모자라다 늘리면 되겠죠. 칸이 모자란다 늘리면 돼요.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현재 시트 이름을
자,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이름 바꿔도 됩니다. 4월 종합 쇼핑몰로 이름을 바꿀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트가 분석 작업 1번 앞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도 하고 데이터 분리도 하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끝나고 나면 피벗 테이블 안에 클릭해 놓지 말고요. 바깥에서 한번 클릭하면은 오른쪽 목록 창이 사라진다 그랬죠. 그 상태에서 저장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분석 작업 1번 피벗 테이블이었고요. 자, 두 번째 분석 작업 2번 데이터 표 기능과 유효성 검사를 하자 그랬습니다. 자, 두 개를 합해서 10점이라고 돼 있죠. 데이터 표라는 건 변동함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때 이용해 주는 걸 데이터 표라고 하는데 변수가 한 개짜리가 있고요. 변수가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자, 변수 두 개짜리는 행과 열이 만나는 곳에 수식이 들어가지만 얘는 지금 보면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판매량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판매량 데이터가 세로로 변하기 때문에 세로는 열이죠. 열밖에 없어요. 행이 없어요. 변하는 게. 그럼 판매량이 변할 때 누구의 판매량이 변한다 그랬습니까? 2월 판매량이 변해요. 2월 판매량이 요 자리예요. 1020이라고 돼 있어요. 걔가 변할 때 판매율 D4 얘가 변한다는 뜻이죠. 왜 변하냐? 위에 수식을 보세요. 이 자리는 두 개를 가지고 연산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요 2월달 데이터 자체가 판매량이 이렇게 변하고 싶어요. 그 말은 현재의 판매량 데이터 자체가 얘는 상수입니다. 얘들이 실제 2월 판매량이 있는 이 자리에 들어와서 계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계산이 되어서 이 판매율이 여기 나타나게끔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 자체가 실제 열 데이터가 있고요.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될 곳이 이렇게 있죠.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될 곳, 그 바로 위에 변수가 하나일 경우입니다. 하나일 경우에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될 그 위에 클릭을 해놓고요. 이 자리에 요 수식이 연결이 돼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수식을 새로 해도 되고요. 귀찮으면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수식의 연결은 이꼴로 하죠. 는 수식이 들어가 있는 D4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럼 요렇게 똑같은 수식이 결과가 들어와 있어요. 보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전체를 범위를 잡으세요. 전체를 범위를 잡아서 작업을 할 건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요렇게 하면 안 돼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만큼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자, 메뉴는 데이터 메뉴에 가상 분석 안에 데이터 표라고 숨어 있어요. 행은 없어요. 가로 방향 변하는 데이터는 없어요. 일변수 데이터 표라고 그랬습니다. 열은 판매량이죠. 그럼 이 판매량 데이터가 실제 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수식도 요걸 연결했기 때문에 요 판매량 데이터는 여기 들어와서 계산이 되어서 여기에 표시된다는 뜻이거든요. 실제 판매량은 C4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자리를 선택해 줘야 돼요. 그리고 확인. 그래야 결과가 나타납니다. 데이터표는 클릭해보면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예요. 보이죠? 이변수인데 변수 하나가 없기 때문에 행이 없고 그냥 컴마 뒤에 열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저걸 일변수 데이터표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요 영역에 F4에서 F8 영역에 제한 대상을 쓸 수 있게끔 유효성 검사를 할 건데 정수만 입력되게끔 할 건데 최소는 0이고요. 최대는 5,000 범위겠죠. 자, 데이터 메뉴에 유효성 검사를 찾으세요. 제한 대상은 정수예요. 범위입니다. 최소는 0이고요. 최대는 5,000입니다. 값을 설정을 하고요. 자, 입력 메시지, 설명 메시지와 오류 메시지를 넣자 그랬습니다. 설명 메시지에 자, 위에 보이죠? 굵은 글자, 저게 제목이에요. 제목에 입력. 설명 메시지에는 그 아래쪽에 0에서
쭉 연결해서 써야 돼요. 엔터 누르면 안 됩니다. 한 줄로 써야 되지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음 줄 넘기는 거 아니에요. 자, 설명 메시지를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오류 메시지에 자 먼저 확인을 하세요.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중에 맞다 그러면 건드릴 필요 없겠죠. 얘가 제목이고요. 야간 메시지 프롬프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목에 확인, 오류 메시지에 정확하게 넣고 난 다음에 오타 있는가를 반드시 검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타 하나 잘못되어서 틀리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정확하다 그러면 확인. 보이죠?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데이터를 내가 수정할 건데 저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겠죠. 거기까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과 그리고 데이터표 유효성 검사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